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콕콕정 교수 회계 입문 5일차 강의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 바로 회계 순환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지금까지 나흘 동안 회계의 정의 개념, 필요성, 차변과 대변의 개념, 분계 이런 공부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거죠. 자, 저랑 지금부터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를 공부할 텐데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거래 식별입니다. 거래가 식별되고 나면 이거를 분계를 하겠죠. 차변, 대변 나눠서 장부에 집어넣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각 계정별 원장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고요. 그런 다음에 시산표를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기말에 수정할 사항을 집어넣은 다음에 수정 후에 시산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만들어냅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3개로 쪼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거래, 식별, 분계, 정기까지만 잠시 뒤에 저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회계순환 과정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거래, 식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식별된 거래를 분계한 다음에 분계장에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 사례를 2개의 실제 우리 공부했던 사례를 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몇 번 제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명지 패션 이야기고요. 자, 주주로부터 1월 1일자에 50만 원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설립한 케이스입니다. 자, 분계를 작성해 보면 먼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먼저 적어야겠죠. 주주한테 현금 50만 원을 받아서 금고에 집어넣었으니까 회사에 뭐가 증가한 겁니까? 현금이 증가했죠? 여러분 현금이 증가하면 자산이고 자산은 차변이니까 이렇게 차변에 현금 50만 원을 적어줍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동일한 금액이 대변에 증가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무슨 계정 과목 적어야겠습니까? 주주가 회사를 만들 때 출자해서 회사에 준 돈, 요거를 다른 말로 한자에 기반한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금이죠. 이렇게 현금 차변에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학습용으로 그렇게 노트에다가 적는 내용인 거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 분계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실무에서는 전표에다가 이 내용을 기입합니다. 전표는 다른 말로 전해주는 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에 보이는 주주한테 50만 원 출자받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표를 전표라고 불렀죠? 이런 양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날짜 적어주고요. 1월 1일자. 그 다음에 이 회사에 가장 처음 발생한 거래니까 번호를 01번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좀 전 적었던 분계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적어주니까 출자 자본금 이렇게 적어주고 이 뒤에다가 자본금 출자하게 된 증빙서류를 집어넣고 스테플러를 찝으면 요게 이 거래를 대표하는 알려주는 표, 전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전표에 분계가 추가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그 분계는 차변, 대변 적었던 거는 학습용으로 우리 공부할 때 쓰는 거라 그랬죠. 자, 또 다른 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또 다른 거래를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열흘 정도 뒤에 1월 10일자에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해서 회사 금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금고에 30만 원 들어왔으니까 현금 30만 원 증가하겠죠? 동일한 금액이 대변에 증가를 해야겠죠? 뭐라고 적을까요? 은행에서 빌린 돈, 차입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물론 저랑 7일차 공부를 하고 나면 1년 이내에 갚을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을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 구분하지만 일단 우리는 입문 단계니까 차입금까지만 적겠습니다. 근데 이건 학습용이라 그랬죠? 학습용. 그래서 실무에서 뭘 적는 겁니까? 요거는 학습용이고 실무에서는 뭐를 적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1년 번호 2번 이런 전표를 적고 날짜 10일자를 적어주는 거죠. 이 분계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현금 30만 원, 차입금 30만 원. 이유는 은행 차입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은행 차입을 하게 된 각종 중요한 증빙들을 뒤에 붙여서 스테플러로 찍으면 하나를 딱 보고 나면 이게 요 거래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2개의 사례를 가지고 분계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래가 회사에서 1개, 2개만 발생하겠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무지하게 발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굉장히 발생을 많이 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테플러를 찝어서 거래마다 전표를 하나씩 둘씩 만들어 놓으면 전표가 나중에 이만큼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막 뒤져보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를 작성하는 겁니까? 분계장을 작성합니다. 분계장. 이게 뭐냐고요? 발생한 거래의 땡땡을 순서대로 적는 장부다 라는 거지요. 이름이 분계장이니까 발생한 거래에 뭐를 적겠습니까? 바로 분계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1월 1일자의 자본금 출자와 1월 10일자의 차입금, 은행에 받은 거, 이 두 개를 제가 전표를 만들었었죠. 이런 전표가 발생하면 얘를 이런 식의 모양의 분계장에 적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에 무슨 거래를 했습니까? 자, 첫 번째 01번 전표 번호로 바로 자본금 출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들어왔냐면 현금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자본금이 들어왔고요. 금액이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5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금액이 얼마가 생긴 겁니까? 50만 원 자본금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전표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분계만 따로 빼가지고 여기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럼 이게 1월 1일자를 보면 뭘 알 수 있겠어요? 아하, 자본금 5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요거가 어떻게 발생했나를 자세히 증빙을 알고 싶으면 몇 번의 전표를 보면 되겠어요. 01번 전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래 10일날 발생을 했죠. 왜 발생했습니까? 2번 거래였었죠. 자, 이유가 뭡니까? 은행 차입금이죠. 그래서 금고에 현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30만 원이 들어왔죠. 근데 왜 들어온 겁니까? 은행 차입이니까. 자, 차입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30만 원이 생긴 거죠. 어떤 책들은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어떤 책들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기도 하고요. 어떤 책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긋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미 차변, 대변 표시가 되어 있고 차변은 살짝 왼쪽, 대변은 살짝 오른쪽만 적어주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등 거래를 쭉 적어놔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 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총 200건의 거래했다 가정을 할게요. 200건의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가 몇 개 만들어질까요? 01번부터 01번, 02번, 04번 200개를 만들겠죠? 그럼 전표가 200개가 쫙 쌓여 있겠죠? 근데 200개를 다시 보려면 다 뒤져봐야 되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두 줄, 세 줄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200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계장만 쭉 넘겨보면 아, 1월 1일 날 자본금 출자했구나. 1월 10일 날 차입했구나. 1월 며칠 날 뭐 했구나. 금방 확인이 되고 야, 그거 알맹이 한번 서류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러면 이제 이 번호만 찾아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계장에다가 적어두면 일목요연하게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 다른 말로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를 끊고 분계장 만드는 것까지 공부를 했죠. 사실은 분계나 분계장이랑 같은 일인 겁니다. 자,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이제 이게 전산회계 2급 시험 문제이고요. 2018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땡땡 상사의 분계장의 일부이다. 10월 7일 적요란 가의 내용에 적절한 것은 그랬죠. 10월 7일자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왔고요. 대변에 현금 들어왔습니다. 자, 금액이 10만원, 10만원이에요. 이 회사는 이제 괄호치는 식으로 적어놨죠. 상품이 차변에 들어오고 현금이 대변에 나갔으니까 현금 10만원이 밖으로 나갔죠. 지불한 거죠. 왜 지불한 겁니까? 뭘 구입하려고? 상품 구입하려고. 여러분, 상품은 뭐 하는 게 상품입니까? 이거 내가 회사에서 장기간 쓰려고 사온 겁니까? 판매하려고 사온 겁니까? 판매용이죠. 근데 상품은 내가 만든 겁니까? 남이 만든 겁니까? 다 타인의 제조죠. 내가 만든 건 제품이라고 그러죠? 말을 바꿔볼게요. 이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회사는 10만 원을 주고 내가 판매하려고 어떤 물건을 구매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을 준 거죠. 자, 업무용 책상 구입은 내가 팔려고 산 겁니까? 쓰려고 산 겁니까? 얘는 쓰려고 사니까 아닌 거죠. 장기 투자 목적의 토지 구입은 내가 이거 팔려고 산 겁니까? 투자하려고 산 투자 부동산입니까? 투자 부동산이니까 아니죠. 대표자 개인용 승용차 구입했다. 이거는 회사에서 승용차 구입한 거니까 이거는 차량 운반구로 분계를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할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용 컴퓨터를 구입한 거죠. 그러니까 남이 만든 컴퓨터를 사다가 판매하라고 창고에 쌓아놓은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안 나왔지만 위에를 볼게요. 이거 현금 80만 원, 자본금 80만 원 뭐겠습니까? 현금을 출자받아서 회사를 만든 그런 거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인 분계는 이제 끝냈고요. 그 분계가 이제 분계장에 적기까지는 했죠. 자, 이제 분계장에 적는 거 이후에 두 번째 이벤트 사건인 바로 전기예요. 여러분, 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옮길 전, 옮긴다. 기록할 때 기니까 기록한다. 여러분, 따라서 사전적으로 전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옮겨 적는다 라는 의미를 갖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자본금 출자 1월 1일자의 거래와 자, 은행 차입에 대한 거래 1월 10일자 거래를 아까 분계장까지 작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계를 계속 적어 나가면 일목요연하게 날짜별의 거래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표를 보는 것보다 훨씬 파악하기 쉽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여기 50만 원 들어왔고요. 당장 현금이 또 30만 원 들어왔죠. 요 두 개 거래라면 이 회사의 현금 금고에 얼마 있겠습니까? 80만 원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무지하게 많아지면 갑자기 현금 잔고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정말로 다 있는 돈인 건지 누가 일부 훔쳐간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에 관련된 출납부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서 현금에 관련된 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또 한편으로 차입금 30만 원 여기 있죠. 요 거래밖에 없다면 금방 알 수 있겠죠. 30만 원인지. 근데 중간에 또 차입을 하거나 일부 갚거나 하면 여기서 금액이 변동이 생기죠. 따라서 차입금의 장부를 따로 만들어야 차입금의 변동과 잔액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계장까지 만들고 나면 이거를 각 계정의 장부로 옮겨 적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계정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죠.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이런 계정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옮겨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옮겨 적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분계장의 차변 대변을 각 땡땡땡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각 계정별 장부,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요 뭐라고 부르냐면 계정별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계정별 장부, 어떤 책들은 계정별 원장, 원래 장부란 뜻입니다. 또 어떤 책들은 계정별 원장을 총 계정 원장,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니까 다 용어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금이면 현금, 자본금이면 자본금, 차입금이면 차입금, 이런 식으로 각 계정의 원래 장부들의 금액들을 옮겨 적는 과정을 적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는 발생한 거래를 날짜별 순서로 증가, 감소, 잔액을 나타내는 계정별 장부가 바로 계정별 원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좀 전에 이제 거래를 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거래를 가지고 한번 계정별 원장을 만들어 볼게요. 1월 1일자에 주주한테 50만 원을 출자받아 회사 설립을 했고요. 50만 원 캐시가 현금이 들어왔죠. 10일자에 이제 30만 원을 추가 차입을 했죠. 자, 15일자에 이 중에서 30만 원 꺼내 가지고 가서 책상을 현금 지급 구입을 했죠. 자, 이 거래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1월 1일자에 자, 01번 거래로 자본금 출자해서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50만 원 들어왔죠. 자, 1월 10일자에 그 잔액이 50만 원이 된 겁니다. 1월 10일자에 뭐 했습니까? 자, 두 번째 거래로 자, 차입을 했죠? 얼마가 들어온 겁니까? 30만 원 들어왔죠. 그럼 잔고가 얼마로 바뀌겠습니까? 금고의 잔고가, 현금이 80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뭐 합니까, 이제? 1월 15일자에는 세 번째 거래로 비품을 구입했는데 얼마를 쓴 겁니까? 30만 원을 썼죠. 그럼 30만 원 쓰면 어디다가 적어야 돼요? 여기다 적어야 돼요? 여기다 적어야 돼요? 썼으니까 대변에 적어야죠. 그럼 얼마가 남겠습니까? 80만 원, 3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남겠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제가 여기다가 이름을 계정원장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거 여러분 처음 보세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을 써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현금 출납부라고 부르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가계부의 양식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양식입니다. 다만 하나 이제 추가하면 여기에는 이제 월계랑 누계란 것이 나와서요. 이게 지금 1월 달에 거래 전부 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월이라 가정을 할게요. 그럼 1월 달에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80만 원 들어왔죠. 1월 달에 총 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다라고 치면 30만 원 썼겠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도 누계가 나오는 겁니다. 누계. 누계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해당 월 1월 말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요 1월부터 해당 월까지예요. 여기선 지금 1월 달밖에 안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2월 달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월이면 요게 1월부터 2월까지가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12월이라면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합계가 여기 적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1월밖에 없으니까 요 금액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이 되는 거고. 이렇게 현금 출납부를 적게 돼 있죠. 현금 출납부에 보면 여기 일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는데 수입 대신 여기 뭘 쓴 겁니까? 차변. 지출 대신 뭘 쓴 겁니까? 대변. 현금은 여러분 들어오면 어디다 쓰게 돼 있습니까? 차변. 사용을 하게 되면 어디다 쓰게 돼 있습니까? 대변. 그래서 헷갈리시면 차변은 현금의 수입, 대변은 현금의 지출.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현금 계정 원장을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만든 거는 현금 계정 원장이고요. 이렇게 50만 원 잔액이 생겼고 이렇게 8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30만 원 쓴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금만 이 계정이 원장에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차입금도 있고 비품도 있을까요? 둘 다 있겠죠?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현금 했으니까 자, 차입금과 비품의 계정 원장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자본금 계정 원장입니다. 양식은 똑같고요. 자, 아까 자본금은 1월 1일자에 들어왔죠. 1번 거래 번호로 자본금 출자가 들어왔는데 자본금이 증가하면 얘는 여러분 차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어야겠죠. 잔액 50만 원 생겼고요. 1월 달 이제 총 누계가 없고 50만 원. 자, 이 누계는 1월부터 1월까지니까 50만 원 적어주면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자본금 잔액이 얼마야? 궁금하면 얘를 딱 펴보면 50만 원이군. 금방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2월 달에 또 다른 자본금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2월치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며칠 몇 번 거래, 자본금 출자, 금액 얼마? 그럼 금액이 또 변동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자본금 계정 원장을 일자별로 이렇게 쭉 적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계정 과목 차입금이죠. 차입금은 아까 며칠자 거래했었습니까? 1월 10일자에 두 번째 거래를 했었고 은행 차입을 했고 차입금 아까 30만 원 들어왔었죠. 여러분 차입금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죠. 잔액이 30만 원 바뀌었죠. 따라서 1월 달 중에 차변은 없었고 대변만 30만 원 증가해서 1월 중에 30만 원 증가해서 잔고 30만 원 됐고 1월부터 1월까지 누계가 30만 원 됐으니까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펴보면 차입금 잔고가 30만 원 있는 거 알게 되고 이게 언제 날짜에 증가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2월 달에 이 중에 10만 원을 갚았다. 그럼 여기다가 2월 며칠 적고 여기다가 차변 10만 원 적어주면 여기 20만 원을 줄어들겠죠. 그래서 2월 달에 이걸 딱 펴보면 1월에 이만큼 차입했다가 2월에 얼마 갚았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요렇게 또 다른 계정별로의 장부를 만들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계정 원장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비품. 비품은 1월 15일자에 구매한 거죠. 세 번째 거래 증빙이 있었죠. 자, 뭘 산 겁니까? 책상을 구매했죠. 얼마짜리 산 겁니까? 30만 원짜리였죠. 비품이 증가하면 얘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차변이죠. 그래서 잔액 30만 원 나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느냐? 1월 15일 날 30만 원짜리 책상을 구매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요. 원시 증빙을 보고 싶으면 자, 03번자 전표를 꺼내보면 되는 거지요. 또 2월 달에 또 다른 책상을 구매했다. 여기다가 또 2월 며칠 적고 책상 구입, 차변에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때나 이 계정을 딱 펴보면 비품에 대해서 며칠자에 얼마가 증가했고 잔고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장부는 좀 전 공부한 것처럼 현금, 자본금, 차입금, 비품
요거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회사에 있는 모든 계정은 다 만들어야 되게요. 정답은 회사의 모든 계정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계정 원장의 종류는 현금, 예금, 외상매출금, 받으럼, 뭐 비품, 차입금, 외상매입금, 자본금 등등등등등등 회사에 발생한 모든 계정 과목은 이 계정별 원장을 모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 그럼 이상 공부한 계정 원장 내용을 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산회계 2급 나왔던 2017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 나의 용어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랬죠. 발생한 거래 내역을 순서에 따라 장부에 분계하여 적는 장부를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 장부를 분계를 한다면 이 분계를 쫙 모으는 장부를 뭐라고 불렀죠? 이거를 바로 분계장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여러분 1번하고 2번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기록, 계산, 요약하는 장부를 뭐라고 불렀다? 좀 전에 현금, 차입금, 자본금, 비품같이 이거를 계정별 원장이라고 불렀죠. 또는 계정별 장부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름 뭐였습니까? 바로 총계정 원장이었죠.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에서 장부의 이름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상 저랑 이제 분계장, 계정별 장부로 옮기는 전기를 공부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정별 원장은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을 막 그어가지고 되게 이게 일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표란 말이죠. 이 표를 여러분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를 공부할 때마다 이 표를 자료다가 막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전표 작성하는 대신에 학습용으로는 분계를 따로 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계정 원장을 작성하는 대신에 우리 학습용으로는 독특한 양식인 T계정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바로 얘를 지우고요. 바로 이제 T계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T계정이 나옵니다. 자, T계정이 뭐냐? 자, 느낌적으로 어떤 모양일까요? T니까. T 모양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T 모양자로 뭘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T계정은요, 실무 차원에서 분계를 하고요. 얘를 분계장에다 이렇게 옮겨 적고요. 그리고 얘를 계정 원장에다가 옮겨 적는 게 실무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학습 차원에서 분계를 끊어요. 그 다음에 얘를 분계장에 적거나 계정 원장에 적는 건 너무 어려워. 학습 차원에서. 그러니까 얘를 뭐 하는 거다? 바로 T계정이라는 독특한 계정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찍 긋고 찍 꺼서 T자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정 과목 명칭이 들어가요. 현금 또는 뭐 아까처럼 뭐 자본금 또는 차입금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차변 대변의 기초 잔액. 기초에 얼마 있었느냐? 자, 증가. 얼마 증가했느냐? 얼마 감소했느냐? 그래서 잔고가 얼마니? 이렇게 잔액을 한꺼번에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T 모양의 일종의 학습용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T계정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그러나 T계정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간단한 해석하는 문제는 나온다는 거죠. 자, 저는 지금부터 T계정에 대한 학습을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T계정에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과 부채와 자본,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T계정이 하나 있고요. 뒤에 공부하는 것처럼 수익과 비용 T계정이 있는데, 먼저 저랑 자산, 부채, 자본 T계정 만들어 볼게요. 자, 무슨 계정별 원장입니까? 바로 현금이죠. 여러분 좀 전 거래에서 주주한테 출자금 받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그 다음에 차입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비품 사고 등등의 거래가 있었죠. 자, 좀 전에 자본금을 50만 원 받아냈고요. 은행에서 30만 원 빌려왔고요. 비품 30만 원 샀지요. 그래서 이제 총 벌어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벌어들인 돈은 이거잖아요. 80만 원이고 쓴 돈은 얼마입니까? 요거잖아요. 30만 원 썼죠. 이 회사는 1월 1일자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기초에 금액이 없었죠. 처음에 빵으로 시작한 거죠. 0원으로 시작해서
80만 원 벌어들였고 30만 원 떠서 얼마 남은 겁니까? 50만 원 남은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현금 계정 원장인데 학습, 공부 차원에서는 얘를 만드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거 대신 뭘 만드는 겁니까? 바로 T 계정을 만드는 거죠. 그럼 금액 기억하세요. 1월 1일자에 50만 원, 1월 10일자에 30만 원, 1월 15일자에 30만 원 썼죠. 얼마 남았습니까? 50만 원 남았죠. 이렇게 생긴 현금 출납부와 같은 장부를 제가 T자 모양의 표에 그려 넣을게요. 자, 현금 T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T자 모양을 그려 놓고요. 현금을 적어 놓는 겁니다. 자, 현금이니까 왼쪽은 차변이고요. 오른쪽은 대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엔 여러분 가장 먼저 기초잔액을 적어놔요. 이 회사는 이제 막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자마자에는 돈이 없었죠. 빵원이죠. 만약에 이 회사가 영업 중이라면 전번에 넘어온 돈이 있었겠죠. 그걸 적으면 되는데 없다고 칠게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 1월 1일자에 자본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50만 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1월 10일자에 얼마를 또 차입했습니까? 30만 원을 차입했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회사가 얼마를 썼습니까? 1월 15일자에 30만 원을 썼죠. 여러분 그러면 회사에 총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80만 원이 들어왔죠.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근데 30만 원을 썼으니까 지금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80만 원 벌어들여서 3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남았겠죠? 그래서 기말 잔고가 5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계가 다시 계산해 보면 얘도 80만 원이 되죠. 이렇게 T 계정이란 거는요, 아까 만든 현금 계정 원장 대신 현금의 T자 모양의 계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차변 대변 구분이 있어서 요 가운데 있는 선 중심으로 왼쪽에는 이게 차변이고요, 오른쪽은 이게 대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차변과 대변은 금액이 어떻습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회사에 기초에 얼마가 있었다, 0원이 있었다. 근데 이 회사가 몇 번의 거래를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였다, 80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썼는데 얼마를 썼다, 3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얼마가 기말에 남아있다, 50만 원 남아있다. 이렇게 T 계정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증가 금액과 여기 나와 있는 감소 금액인 거예요. 여러분 이 현금은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본이에요? 얘는 자산이죠. 여러분 따라서 자산은 돈이 들어와서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다 표시합니까? 바로 차변이죠. 돈을 사용하면, 자산을 쓰면 어디에 표시합니까? 대변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은 T 계정에서 증가는 차변에, 자산은 T 계정에서 감소를 대변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처음에 만약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하기를 자산은 여기 증가, 여기 감소, 그리고 여기에는 시작금액, 여기에는 다음번으로 넘어가는 기말금액,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다라고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회계의 입문 차원에서는요, 여기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모르셔도 되고요. 입문 차원에서는 T 계정에서 자산은 증가가 어디다, 여기다. T 계정에서 자산의 사용은 어디다, 감소는 여기다.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지금 현금 T 계정을 만들었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자본금의 T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금 T 계정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얘는 자본금의 계정 원장이죠? 자, 금액 기억하세요. 1월 1일자에 50만 원 한 번 들어오고 잔액이 50만 원 있는 거죠. 얘를 이제 없애고요. 제가 자본금 T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차변이 되는 거죠.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는 잔액이 없었죠, 기초에 자본금이. 그러다가 며칠자에 1월 1일자에 현금 얼마를 받은 겁니까? 50만 원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본은요, 증가를 하게 되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자본은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적기로 했죠. 따라서 금액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50만 원을. 이거 보면 뭐 할 수 있냐면, 아하, 1월 1일자에
자본금 50만 원을 뭐로 받았다? 현금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잔액 더 이상 아무것도 여기 감소한 게 없으니까 기말 잔액 얼마가 되겠습니까?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계를 내보면은요. 여기 있는 금액도 합계가 없었고 50만 원 생겨서 이렇게 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금액도 줄어든 거 없고 기말 잔액 50만 원이어서 이렇게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초에 얼마가 있었다? 없었고 단기 얼마 증가했다? 50만 원 증가했고 감소한 거 없고 기말 잔액 얼마다? 50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도 중요한 거. 자본은 증가하면 어디다 표시한다? T 계정에서 오른쪽. 자본은 감소하면 어디다 표시한다?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 감소한 게 없으니까 표시 따로 안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T 계정의 좀 더 복잡한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 원리나 전탄하게 시작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회계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자, 차입금에 대한 T 계정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좀 아까 차입금의 계정 원장이지 않습니까? 1월 10일자에 드디어 얼마가 증가한 겁니까? 30만 원 증가해서 잔액이 30만 원 남아있죠. T 계정 그려볼게요. 자, 차입금이 있었는데 얘는 부채니까 증가하면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여기에. 감소하면 어디다 적어야 됩니까? 여기에. 그래서 기초 여기다 적습니다. 기초 금액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1월 10일자에 현금으로 차입금 받아냈죠. 얼마를? 30만 원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말 잔액 감소한 금액 없고 기말 잔액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잔액은 여기다 적고 단기 증가 여기다 적고 감소 여기다 적고 기말 잔액 여기다 적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써가지고 금액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이제 차입금 다음에 비품 봐야겠죠? 자, 비품 여러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품은 아까 현금처럼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증가는 비품은 차변, 감소는 대변이겠죠. 자,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4년도에 나왔던 전산회계 2급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계정의 증감 내용이 기입될 곳으로 바른 것은 그랬죠. T계정에 나와 있네요. 차입금 1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분계를 끊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부채를 갚았으니까 차변에 자 차입금이 얼마가 줄어들까요?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자, 대변에 뭐가 줄어들까요? 보통예금에서 갚았으니까 보통예금이 줄어들겠죠?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기 자산계정은 보통예금이 되는 거고요. 여기 부채계정은 차입금 계정이 되겠죠. 근데 이 거래에서는 지금 차입금이 이게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얘는 줄어든 거고요. 여기 있는 보통예금이 이게 대변이니까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죠. 그래서 부채계정 차입금은 줄어들었고요. 자산계정 보통예금도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보통예금 계정에 줄어들면 가의 표시예요? 나의 표시예요? T계정에서 줄어들면 나의 표시하죠. 그래서 나가 되는 거고요. 부채계정이 줄어들면은 다의 표시예요? 나의 표시예요? 라는 증가, 다는 감소니까 다의 표시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의 감소, 나와 자 차입금, 부채 감소, 다 해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T계정의 자산, 부채, 자본 계정들의 증가와 감소의 위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T계정에 대한 참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저랑 자산 쪽 공부를 했으니까요. 저랑 이제 자, 수익 쪽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1월 16일자에 상품 80만 원어치 현금 매출하고요. 1월 20일자에 직원급여 10만 원 현금 지급이 있죠. 그래서 보이시는 여러분 얘는 매출에 해당하는 수익이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비용에 해당하는 자, 급여 지급이죠. 요 내용을 한번 T 계정에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요. 먼저 1월 16일자의 매출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T 계정은요. 계정 원장을 대신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상품에 대한 T 계정, 상품에 대한 계정은 이렇게 만들어요.
1월 16일자에 네 번째 거래를 한 거죠. 상품을 판 거죠. 얼마를 팔았습니까? 80만 원을 팔았죠. 근데 여러분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은 수익이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죠. 80만 원을 적는 겁니다. 자, 잔액 얼마가 된 겁니까? 80만 원 했고요. 다른 매출이 없었다면 1월달 월의 합계는 8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이에 다른 거래가 더 있었다면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 누계는 1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 한 달밖에 안 되니까 1월 한 달밖에 안 적었지만, 이게 만약에 2월달이라면 1월달과 2월달에 여기다 개를 적겠죠? 이건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학습용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학습용으로 뭘 만드는 겁니까? T 계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매출은요, 기초 얼마, 기말 얼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한 해에 발생한 금액, 여기서는 한 달에 발생한 금액을 적는 거 아닙니까? 매출 얼마 발생했죠? 80만 원 발생했죠. 그래서 1월 16일자에 80만 원을 뭐 받고 판 겁니까? 현금 받고 판 거죠. 요렇게 80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수익, 얘는 수익이니까요. 수익의 T계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 적는다, 차변 적는다. 대변에 기재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거래가 여러 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 건 매출을 쭉 적은 다음에 여기다가 총액 여러 건이면 합계 적으면 되고, 이게 다다라고 하면 80만 원 적어주고, 왜냐하면 T계정도 결국은 차변이고 대변이기 때문에 차와 대를 금액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치시키고 끝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 금액이 20만 원짜리가 더 있다, 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 회계 입문 단계에서는 다른 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은 발생하면 어디에 적는다? 이렇게 대변에 적는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1월 16일자에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요 매출에 대한 공부를 끝낸 거죠, 지금이요. 이제 이어서 제가 급여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급여가 얼마 발생한 겁니까? 급여? 10만 원이죠. 1월 20일 날. 그래서 자, 계정 원장 먼저 만들어 볼게요. 1월 20일 적고요. 다섯 번째 거래한 거고요. 자, 뭐 했나 보니까 급여를 지급했고요. 자, 차변에 얼마? 10만 원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급여는 비용이고요. 비용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줄어들죠. 이익이 줄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죠. 이익잉여금은 대변 자리잖아요. 대변 자리가 없어지려면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0만 원 들어가고 잔고 1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얘를 T 계정에 표시를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아까 며칠이었죠? 1월 20일자인데 발생한 급여 비용은 여기 적어요, 여기 적어요. 차변에 적어야겠죠. 그래서 1월 20일 날 현금으로 급여 얼마를 지급했다, 10만 원 지급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이걸 이제 사실 여러 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건만 적어놔서 그런 거고요. 여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총액 이렇게 10만 원 적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10만 원 더 줬다, 10, 20이다, 20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발생한 금액은 왼쪽에, 요거의 합계는 우측에 적어서 회계 입문 차원에서는 요게 중요한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어디에 적어준다? 차변에 적어준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회계 순환 과정 중에서 일부를 공부했죠. 자, 이상 강의 마치고 간단히 잠시 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하기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나. 자, FAT 2급 2017년 문제이고요. 다음 총계정 원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죠. 여러분 총계정 원장이 뭐냐면 계정별 원장의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자, 단기 차입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6월 15일에 현금 3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까요? 자,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있단 말의 의미는 이게 부채니까 부채가 차변에 뭐가 적혀 있으면 얘는 차입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금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분기가 발생한 거냐? 자, 차변에 단기 차입금. 자, 30만 원. 대변에 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정리하면 여기 있는 단기 차입금 30만 원이 감소해서 이리로 가서 금액이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뭘 준 거다?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거래는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입금을 줄여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거래가 발생한 거다? 이 거래에서는 자, 자산 감소, 부채 감소가 벌어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이 있죠? 여러분 이자 비용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부채의 자본이에요? 여러분 얘는 바로 비용이 되는 거죠. 얘는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비용에 있어서 차변의 금액에 들어가면 얘는 뭡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떤 분기가 발생한 거냐면요. 차변의 이자 비용. 자, 30만 원. 대변에 뭐가 발생한 거게요? 자, 현금 준 거죠? 현금 30만 원. 여러분 따라서 이 거래는 무슨 거래가 한 거냐면 현금 30만 원으로다가 이자를 준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거래에서 무슨 거래가 발생한 거냐면 자, 비용이 발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이 거래에서는 자산은 두 거래다 뭐가 된 겁니까? 감소했죠. 자산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뭐 한 겁니까? 감소한 거죠. 그 다음에 비용 뭐 한 겁니까? 발생한 거죠. 이 거래에서 자산이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치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봐서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부채가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부채는 감소한 거고요. 이자 비용이 차변에 발생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근데 다 현금 지급한 거니까 자산이 감소했죠. 증가할 일이 없겠죠.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저랑 잠시 뒤에 관련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재무제표의 작성 순서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회계의 순환과정 3번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이고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뭡니까? 바로 거래의 발생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분계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분계한 거를 그냥 둡니까? 어디다 옮겨 적습니까? 분계장에 옮겨 적겠죠. 그걸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를 각 계정별 원장, 다른 말로 계정별 장부,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에 적어놔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총계정 원장을 표를 일일이 공부할 때 할 수는 없어요. 실무적인 거니까. 따라서 공부 차원에서 총계정 원장을 표시하는 회계정 양식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T계정이 되는 거라 여기에는 이제 자산 비용 계정이 있고요. 자, 부채 자본 수익 계정이 있는데 자산 계정이나 비용 계정은 자, 이걸 만들어 놓고 차변 대변이 있어서 자, 증가하는 자산이나 증가하는 비용은 어디다 표시합니까? 차변에 표시하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자산이나 감소하는 비용은 어디다 적습니까? 대변에 적는 거죠. 또 한편으로 부채 자본 수익 계정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금액,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어디다 적는 겁니까? 대변에 적는 거고요.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줄어들면 어디다 적는 겁니까? 차변에 적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총계정 원장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잘 되는데 얘를 T계정에 옮겨 적는 게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회계 원리나 전산회계 시간이 아니고 회계 입문 시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 비용은 증가하면 어디다? 차변. 감소하면 대변. 자, 부채 자본 수익은 증가하면 어디다? 대변. 감소하면 어디다? 자본. 이러한 기본 논리의 반복 학습이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회계의 순환 과정 2번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